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하고 있다. 재판소는 UN 6개 주요 기관 중의 하나로 UN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며 동시에 유일하게 뉴욕에 소재하지 않은 주요 기관이다. 재판소는 1946년에 설립되었다. 사용되는 공식 언어는 불어와 영어이다. 재판소 규정, 즉 ICJ를 조직하는 문서는 UN 헌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UN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재판소의 존재를 승인하며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 PCIJ는 국제연맹규약에 의해 설치되었다. PCIJ는 1922년 개소하여 1946년 해체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진다. 첫째는 국가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데 여기서 분쟁은 쟁송 사건들을 말한다. 1946년 이후로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재판소의 업무의 80%를 이루어왔다. Therefore, Georgia respectfully requests the courts, as a matter of urgency, to order the following provisional measures. Madam President, members of the court, I now have the honor to read out to you the final sub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prie la Cour de dire et juger. Voici les conclusions finales de la Belgique en la présente affaire. Serbia requests the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The Republic of Croatia respectfully reques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Je vais maintenant lire les conclusions finales de la République du Bénin. La République du Niger prie la Cour de dire et juger que Malaysia respectfully requests the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I hereby present Singapore's final submissions. The final submissions of Colombia pursuant to Article 60 of the Rules of Court. The Republic of Nicaragua respectfully requests the court to adjudge and declare that la République de Djibouti prie la Cour de dire et juger. J'ai maintenant l'honneur de vous donner la lecture des conclusions finales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Mexico makes the following revised submissions. The court should reject Mexico'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ICJ의 두 번째 역할은 UN 및 관련 기구들의 법률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이것을 권고적 절차라 부른다. 1946년 이후 이러한 사건은 20%를 차지한다. 재판소는 설립된 이래 이러한 두 가지 범주를 합쳐 약 150개의 사건을 맡았다. ICJ는 형사재판소가 아니며 개인을 심판하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 오직 국가 간의 분쟁만이 재판소에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헤이그의 다른 국제재판소, 예를 들면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즉 ICTY나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와는 구별된다. ICTY와 ICC는 전쟁 범죄, 인권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집단 살해 등으로 기소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ICJ, ICTY, 그리고 ICC는 완전히 독립된 세 개의 기관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9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3년마다 5명의 재판관들이 새로이 선출되며 재선도 가능하다. The results of the voting is as follows. Ballot results. Mohamed Bennouna, Bernardo Sepulveda, Leonid Skotnikov, Thomas Bergenthal, Kenneth Kate. 재판관들은 각기 다른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재판관이다.
재판관이 되기 위하여 후보자들은 각 국가에서 최고법관으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일 것을 요한다. 나는 명예를 걸고 성실히 공평하게 그리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직권을 행사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단연간 재판소는 재판관의 구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리적 균형을 유지해 왔다. 5석은 서유럽과 기타 서방국가 출신의 재판관들로, 3석은 아프리카 출신의 재판관들로, 3석은 아시아 출신의 재판관들로, 2석은 동유럽 출신의 재판관들, 그리고 마지막 2석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재판관들로 구성된다. 재판관들은 그들의 개인의 자격에 따라 선출된다. 어떠한 국가도 재판관석에 있어 특권을 갖지는 않지만 5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출신의 재판관들은 계속 있어 왔다. 만약 특정 사건에 있어 각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국가들은 각자 임시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 재판관들은 선출된 재판관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매 3년마다 재판소는 재판장과 부재판장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재판소 모든 절차들을 주관한다. 재판장은 재판소의 업무를 감독하고 행정을 관리한다. 부재판장은 재판장의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나 재판장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한다. 재판관들은 재판소 사무처장의 도움을 받는다. 재판소 사무처장은 7년의 임기로 선출되는 재판소 업무지원국, 즉 사무처의 처장이다. 그는 또한 재판소 규정에 따라 선정된 사법적 문제와 관련한 기능을 수행한다. 재판소 사무처장은 전 세계에서 고용된 약 155명의 사무처 직원들을 통솔한다. 재판소는 행정상 독립적이다. 재판소는 UN 사무국의 보조를 받지 않는 국제연합의 유일한 주요 기관이다. 재판소의 첫 번째 역할은 국가 간 법률적 분쟁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쟁송 사건들은 1946년 이후 재판소 업무의 80%를 차지해왔다. 과거의 쟁송 사건들은 전형적으로 영토 경계 분쟁과 해양 경계 획정 또는 외교적 보호와 같은 고전적인 국가 간 분쟁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관련성은 점점 높아져 국제인권법, 국제환경법, 무기의 사용과 국가들의 국제적 책임에까지 이르고 있다. 재판소는 국제공법, 다시 말해 조약법, 국제관습법,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 등을 적용한다. ICJ는 모든 UN 회원국들과 재판소 규정에 따른 기타 당사국들에 열려 있다. States are sovereign. 국가들은 독립적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판소가 관할할 수 있는 분쟁 사건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분쟁 당사국들이 재판소에 회부하기로 자율적으로 동의한 사건에 한합니다. 첫째로 특별협정, 다시 말해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재판소에 가져오기로 하는 특별조약을 체결함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재판소에 부탁하도록 하는 회부 조항을 가진 특정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이며 현재 약 300개의 이러한 조약이 있습니다. 또한 셋째, 재판소의 강제 관할권을 승인하는 일방적 선언이라는 것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언은 국가들이 재판소의 강제 관할권을 수락하는 명확한 수단입니다. 요컨대 일반적 규칙으로서 만약 어느 국가가 재판소의 강제 관할권을 승인했다면 이 국가는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다른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재판소에 강제 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이 의무를 수락한 다른 국가가 자신을 상대로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한 국가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 국가에 대하여 관할권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상대국이 동의를 하게 될 경우 이 사건이 일종의 확대 관할권으로서 재판소에 회부됩니다. 유념해야 할 점은 국가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재판소 앞에 나아가며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에 따를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방 당사국이 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대국은 헌장 제94조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여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재판소의 결정은 중대한 법적, 도덕적, 그리고 외교적 권한을 가집니다. 재판소는 설립 이후 100건이 넘는 판결을 내렸다. 각 판결은 재판소 공식 언어들로 복사되고 봉인되어 각 소송 당사국들에게 송부된다. 실제로 재판소의 모든 판결들은 이행되어 왔다. 재판소의 두 번째 역할은 특정 유엔 기구 및 기관이 요청한 모든 법률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이다. 이 절차가 바로 권고적 의견이다. 1946년 이후 재판소는 거의 30건에 달하는 권고적 의견을 부여해 왔으며 대표적인 사건으로 서부 사하라의 법적 지위와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에 관한 적법성을 들 수 있다. 2004년 재판소가 부여한 팔레스타인 점령진의 분리장벽 건설의 법적 결과에 관한 권고적 의견은 그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것이었다. By 14 votes to 1, the United Nations, especially the General Assembly, 국제연합, 특히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장벽의 건설 및 관련 레짐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법적 상황을 종료하기 위하여 앞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현재의 권고적 의견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taking due account of the present advisory opinion. Unlike judgments, advisory opinions given by the court are not binding per se. It is for the United 판결과는 달리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그 자체로 구속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즉,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국제연합의 기구 및 특수한 기관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로의 동의하에 국제기구가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여 이를 양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will treat the opinion as conclusive. Whatever the case, 어떤 사건이든지 재판소의 높은 법적, 도덕적 권한으로 인하여 그 의견들은 중대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법률 실무상에서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국제법의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재판소의 기능은 국제법이 무엇인지 밝히고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다. 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다. 재판소의 역할은 국제법의 규칙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해석과 적용을 하는 데 있다. 재판소의 결정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가와 기구들에까지 그 중요성을 미친다.
재판소가 내리는 판결과 의견들은 수백만 개인들의 각자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자주 미친다. 재판소는 수많은 경우에 전 대륙에 걸쳐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며 또한 사법적 수단을 이용한 분쟁의 해결을 통하여 교착된 협상을 재가동하는 데 도움을 주어왔다. It is a great honor for me. 유엔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서 재판소는 평화의 추구 및 유지를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매우 격식 있게 국가의 원수나 주요 인사들의 방문을 접대한다. The court is a judicial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사법기관입니다. 재판소 스스로는 국가의 무력 행사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의 승인으로 재판소는 오늘날 평화 수호를 위한 중요한 기구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주된 목적인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원조를 받습니다. security.